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요즘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떠들썩한데요. 사실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또 그에 반대로 지방에는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물론 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 하더라도 지방의 인구 감소는 사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유입되고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로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죠. 그 반대로 지방은 소멸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특히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집단 중에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그건 이제 정치 권력이잖아요. 네. 정치 권력이죠.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최고 권력은 바로 정치 권력인데요.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방을 가라고 한 데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종시 행정부 이전 이제 정책을 내세웠었는데 그렇게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권력자들은 서울에 사는데 인구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은 뻔한 결과죠. 그건 좀 이전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생각이 나는데 맞을까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빠진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외국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과거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정신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얘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고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소위 말하는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섰던 일들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에 파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서울에 있지 않고 전라남도 해남으로 청와대로 옮겨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연구기관 하나 지방으로 이전하면 과학자 몇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유력 정치인이 움직인다면 그에 관련한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남은 이제 많은 인구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좀 더 이제 지방 소멸에서 조금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밀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그 지도부인 청와대가 국토의 중앙이 아니라 왜 하필 그 국토의 한쪽 끝에 두게 된 건지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리고 상징성에서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었죠. 과거 이제 백제 시대 때도 백제의 수도가 자꾸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나라가 쪼그라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은 지금 21세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국토의 중앙에 수도가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기 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토가 1일 생활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국제적인 행사도 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의 중앙에 반드시
정치 수도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청와대가 서울에 있다고 해도 현장 시찰 제대로 한번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방에 있다고 하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국토의 한쪽 끝에 수도가 있어도 지리적인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현존하는 외부의 위협에 보다 안전한 곳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심장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일부만 옮길 것이 아니라 아예 국회 전체가 뭐 세종시나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은 이제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 수도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수도, 그래 해남은 뭐 정치 수도, 국회가 있는 곳은 뭐 입법 수도, 이렇게 분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학과 교육, 그리고 산업도 국가 전체를 보고 발달을 시키게 되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반드시 해남으로 청와대를 이전하자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런 것을 찾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해남의 상징성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나라 전체가 미국의 뭐 한 개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개 도시만 비례하다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국토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또 어쩌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은 서울에 있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방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무조건 저는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지도층에서 부동산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경우만 봐도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은 하기 싫은 일을 국민들에게 시킨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정책은 외면한 채 수도권 집값을 잡느라고 각종의 세제를 바꾼다든지 복잡하게 법규를 바꾼다든지 또 만약 부동산 공급 정책만 한다는 것은 원인은 외면한 채 격가지만 건드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의 기득권, 특히 이 정치 권력층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인구 중에서 또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도 과밀화해서 해방되는 것은 이제 본래의 이제 수도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과밀화해서 해방이 되게 되면 슬럼화가 방지가 되면서 그 이전보다 훨씬 쾌적한 도시로 바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상생하는, 서로 윈윈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상생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지는 이 박탈감, 상실감은 국가적 에너지를 비생산적으로 소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나 아니면 국민을 각각 계층별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처음부터 아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각 개인들의 이제 생각과 생활 수준이 달라지면서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부디 이제 이 입법자들이 좀 잘 논의를 해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